위넨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꼬박 이틀이 걸리는 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여자가 서울로 날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사지 한 번, 소금빵 한 조각, 그리고 혼자서 한강을 13km 달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독일 미넨을 베이스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이 유튜버는 화려한 편집이나 과장된 리액션보다는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느낀 것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는 스타일입니다. 연출도 없고 대본도 없습니다. 그날 어디를 걷다가 무엇을 먹고 어디서 발걸음이 멈췄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인데요. 그런 그녀가 이번 서울 여행에서 카메라를 든 손을 멈추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여행 첫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심상치 않게 시작됩니다. 마사지를 받고 난 직후 욕실 가운을 걸치고 거울 앞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카메라를 들어 올리는데요. 그 표정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짐작이 갑니다. I think I just had the massage of my life so far. And okay, I've not had many. This is like my second massage in my life ever. But I got there late because it's literally on the other side. So I was so late and I came in apologizing.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I think what I found out is that I have a problem with my shoulders. But yeah, massage was great. 그녀는 이것이 인생 최고의 마사지였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마사지 한 번 받으려면 예약이 몇 주치 밀려 있거나 가격이 수십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스웨덴식 마사지 한 번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이고 원하는 날짜에 바로 예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골목마다 마사지샵이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수준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죠. 이 당연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살면서 두 번째로 경험한 마사지를 단숨에 인생 최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가운을 걸친 채 멍하게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이 그 감동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몸을 풀고 나서 그녀가 향한 곳은 강 건너편의 삼계탕 식당이었습니다. 그것도 왕복 45분이 걸리는 거리를 굳이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삼계탕은 사실 외국인들이 처음 접하면 낯설어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통째로 들어간 닭 속에 꽉 찬 찹쌀, 고소하고 묵직한 사골 베이스의 국물, 뜨거운 뚝배기를 앞에 두고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쳐다만 보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어. 세상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막에 그대로 남겼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을 받아들고 뚝배기째 국물을 떠먹는 순간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45분을 달려온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솔직한 감상평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삼계탕 한 그릇이 미넨 사람의 인생관을 바꿔버렸다는 것. 그게 지금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녀는 강남의 백화점으로 향했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급 러닝화 브랜드의 최신 모델을 구매합니다. 다음날 한강에서 이 신발을 신고 정확히 13km를 달릴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Hello, I'm back from my run and I just had a shower. I am feeling amazing. I have to say, because come on. Yesterday I got the Evoicel. These have been like on my running shoe wish list for a very long time. Today I took them on my very first run. We did 13 kilometers along the Han River. So going from where I'm staying, there is this path now. I kind of like know my way. It's so great, you know, not to look at like maps and stuff. So got out of my hotel, ran all the way there in the morning, which I'm very happy about. 한강을 달리는 길을 이미 외울 정도가 됐다는 그녀. 지도 앱조차 꺼내지 않고 호텔을 나서서 한강까지 달려갔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냈는데요. 한강 러닝 코스는 사실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와 러닝 트랙, 구간마다 설치된 음수대, 새벽에도 밝게 켜진 가로등. 이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반면 독일 미넨의 강변 러닝 코스는 정비 상태가 들쑥날쑥하고 겨울이 되면 조명이 꺼진 어두운 구간을 지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강처럼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완전히 정비된 전용 러닝 트랙이 도심 한가운데 무료로 펼쳐져 있는 나라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한강 코스를 몸으로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달리게 된 건 그냥 다음에도 또 오고 싶을 만큼의 쾌적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달리고 나서 호텔로 돌아와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ass by CU, it's downstairs, got me a hazelnut coffee and almond milk. While I was coming back, I was like in the side of like Songsu, whatever, and I got myself salt bread. This thing is so good. Like it's hyped for a reason. I think this is the one thing that everyone keeps talking about that I can say for sure. I agree. This salt bread
직접 경험하고 나서 확실히 동의하는 건 이 소금빵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녀. 한국의 소금빵 열풍은 이미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퍼진 지 오래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질감, 가염 버터가 겹겹이 접혀 구워진 결의 차이. 독일이나 프랑스도 빵으로는 세계적인 나라이지만 이 조합만큼은 한국의 베이커리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주말 혼잡을 피해 이른 시간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It is going to be a very long wait, but today I'm dedicated. I'm waiting. This time when I came and I saw that there was a line in October, I just turned back and went to Thanks Odd instead. But today, I'm waiting. I need to eat that bread. 빵 하나 먹겠다고 줄을 서는 일. 위넨에도 유명한 베이커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불태운 건 그만큼 이 빵이 그녀의 미각 어딘가에 정확히 꽂혔기 때문이겠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 아깝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 베이커리 문화가 외국인에게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그녀는 경복궁 성곽길도 걸었습니다. 정말 저기까지 올라가야 해? 라며 중간에서 후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그 길 위에서 마주친 풍경들만큼은 카메라에 꼼꼼히 담았는데요. 정말 너무 멋져. 연신 이 말만 반복하며 성곽길을 걸었습니다. 성곽 아래로 펼쳐진 진달래꽃밭과 조선시대 그대로의 돌담.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꽤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도 오래된 성벽과 유적지는 있지만 그 주변이 공원처럼 정비되어 있고 누구나 무료로 산책할 수 있는 나라는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곽 바로 아래에 카페와 식당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한국의 도시 구성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낯설고 신선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등산을 포기하면서도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한 것은 그 풍경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겠죠. 저녁이 되면 그녀는 별다른 계획 없이 서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한 손에 들고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리를 혼자 걷는 그 모습.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지 않는 서울 밤의 평화로운 풍경이 화면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유럽의 도시라면 밤 9시만 넘어도 골목을 피해 다니는 게 상식인 곳들이 많습니다. 파리, 런던, 심지어 미넨의 외곽 지역도 늦은 밤 혼자 걷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서울에서 그녀는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런 경계심 없이 길거리를 활보했고 편의점 봉투를 들고 먹으면서 걸어다니는 그 자연스러움이 이 여행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두 손을 전부 쓰면서 무방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 그것만으로도 서울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마지막 날 아침 그녀는 숙소 근처 레스토랑을 찾았고 비프 스테이크 덮밥과 계란, 수프, 샐러드로 구성된 런치 세트를 먹으며 여행의 마지막 식사를 조용히 즐겼습니다. 이후 한국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소금빵을 추가로 구매해 동생 몫을 단단히 챙기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는데요. 공항에 도착한 그녀가 카메라를 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장면은 이 여행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I wanted to say this trip has been really great. It's been great. It's been enjoyable. Coming from home from Munich to Japan was a freaking hustle. It took me literally like 2 days, but nevertheless, I am very grateful. Seoul, a bliss, but I feel like after this trip, it's time for me to take a break from Seoul. 근데 이번 여행이 끝나고 나면 서울에서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서울이 좋아서 서울을 잠시 떠나야겠다는 말.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듣고 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도시가 너무 편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걷기 좋았다는 뜻입니다. 독일에서 살던 감각으로 서울을 경험하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비교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것이죠. 마사지 한 번에 인생이 달라지고 소금빵 하나에 동생 목까지 챙기고 한강 코스를 지도 없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서울이 몸에 배어버린 그녀. 그래서 한동안은 서울 생각을 안 하려고 쉬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 도시의 일상들이 위넨에서 날아온 한 여행자에게는 다음번 여행지를 이미 결정하게 만든 이유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